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조선사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원체 많아가지고. 아, 진짜 그랬어요. 제가 동기들이 조선사라든가 해운사에 취업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우, 예. 2008년에 한번 어렵다 하고 2011년에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꺾이고 나서 12년 친구들이 그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선박을 건조하고서 잔금을 안 치르는 경우도 사례가 좀 있었었나요? 뭐 저희가 이제 드릴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정말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 배 발주한 주체가 상황 안 좋아져서 저 도저히 이거 계약 이행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부도예요.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안 찾아가는 거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지 않은 배가 9척이나 있습니다. 드릴십. 아, 그러면 저기 삼성만 있는 게 아니네. 대우도 있어요. 아, 대우도 있었어요? 삼성중공업 5개, 대우조선해양 아마 4개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수주 잔고에 되게 많은데 그 발주를 한 주체들이 이 물건을 찾아가지 못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제 이거를 생각을 그쵸. 해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선업체들의 수주 잔고에는 컨테이너 선박과 LNG 캐리어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주도 이제 그거 위주로 주로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그러면은 LNG 선주가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부도가 날 것 같아서 LNG 캐리어를 찾아가지 않을 가능성부터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LNG는 생각보다 시장에 되게 별로 없습니다. 몇 척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세계 배는 한 10만 척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LNG 한 2,000척? 700척 정도밖에 없어요. 네. LNG 캐리어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LNG 시장이 되게 많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는 저런 그 기체로 된 가스만 저렇게 많이 쓰던 국가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수요층이 대단히 두꺼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NG에 대해서 이 시장 자체가 축소가 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의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더 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라가면 뭐 많이 파니까 뭐 그 주체들이 또 엄청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태양광이 그렇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면서 더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운송 시장은 카고의 밸류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카고를 여기저기서 많이 필요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LNG 시장의 축소 가능성은 되게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로 EU 텍소노미에서도 LNG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2021년에 가장 핫했던 선종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컨테이너 운임이 그 반토막 이상 났어요. 지금 2,000대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느냐? 한 900 정도부터 시작을 한 운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내려왔는데 아마 이번 주도 내려올 거고 다음 주도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컨테이너 선사들의 손익이 조금은 이제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번 시황에 만 2년 동안 컨테이너 선사들이 과거 20년 동안 벌었던 돈을 2년에 다 벌었어요. 그래서 벌어서 쌓아놓은 돈을 까먹고 그 이상으로 더 까먹어야 저희가 배를 발주하지 말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운임이 되게 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 드릴십이랑 이런 일반적인 상선이랑 좀 시장이 다른 게, 드릴십은 우리나라의 드릴십이 30척이 한 번에 발주가 된 해가 한 해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세계 드릴십이 90척밖에 없었어요. 정말 사이즈가 작은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한 번에 30개가 발주가 되니까 현대대우, 삼성이 다 10개, 10개, 10개 이렇게 수주를 했었거든요. 역사상 그렇게 많이 수주를 한 적도 없고. 근데 유가가 생각을 해보시면 2014년 12월에 폭락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때 이제 되게 쇼크 먹었죠. 우리는 유가는 항상 80불 이상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네라고 하면서 모두 충격적이었는데, 이 드릴십이라고 하는 건 바다에서 유전을 뚫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해야 됩니다. 당시 한 70불 이상 나와야 마진 난다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유가가 낮으면 저희가 땅에도 기름이 있는데 뭘 바다까지 가서 뚫러 이렇게 되면서 그 투자 계획을 되게 많이 회수해요.
근데 오일 메이저들은 한 유전을 파면 여기서 막 40년, 50년씩 기름을 파는데 계획을 한 2, 3년 정도 보류한들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큰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은 이 해양 플랜트 중에서 특히나 깊은 바다를 잘 파는 드릴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출의 그때 당시에서는 막 20, 30% 정도 차지할 수 있을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만들고 났더니 못 찾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제 크게 현금 흐름이 꼬이고 손익에서도 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럼 드리십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를 만들었는데 저쪽이 취소를 해버리면은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의 상황인데. 그렇죠. 시장도 너무 좁고. 근데 LNG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은 만약에 이 회사가 취소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사갈 곳이 많기 그럴 때문에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좀 더 낮은 편이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제 사이즈가 좀 큰 시장이면 저희가 이렇게 리세일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을 하는데 이제 해양 시추 시장은 너무 좁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후판 가격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후판 가격 때문에 지금 뭐 조선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후판은 유일하게 조선 업체가 시장 가격으로 사서 쓰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아, 시장 가격이에요? 일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동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 철강사랑 협상을 해서 요 정도 가격으로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긴 하지만 다른 일부 되게 주요 기기 같은 건 선박을 수주하면 수주와 동시에 발주도 하는 기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뒤로 이 배 가격이 뛰던 이 재료 가격이 뛰던 상관이 없죠. 어차피 그때 이미 매칭을 시켜놨으니까. 예. 근데 지금 수주를 하면 저희가 한 25년 하반기, 26년 상반기 그때 인도할 배 지금 수주하거든요. 걔 건조 언제 들어가냐면 25년에 들어가요. 아이고야. 그런데 25년에 철판 가격이 얼마가 되어 있을지 서로 알 수 없죠. 모르잖아요. 그때 가격으로 사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고요. 전체 매출 원가 중에 이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20%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원자재 가격이 너무 세게 오르면서 한 톤당 6, 70만 원 하던 게 한 번에 그냥 100만 원대로 원래 2배가 된 거죠. 그러면 원가 기준으로는 갑자기 20%의 예전에 계약해 놓은 가격, 판매가는 배는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픽스죠. 판매가. 네. 근데 재료비는 올라가 버리니까 네. 마진이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조선은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피해를 보는 산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디플레가 발생한다. 원재료 가격이 빠진다. 저희의 제품 가격은 이미 픽스잖아요. 그러면 마진이 확대가 되겠죠. 그때 또 확 늘어나고. 네. 자, 그리고 중고선 가격이 또 신조선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지금 중고선 가격은 어떤가요? 지난주 기준으로는 중고선 가격이 조금 많이 빠졌어요. 저희가 한 211포인트라고 보통 지수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난주에 200으로 빠졌습니다. 한 5% 빠진 거죠. 많이 빠졌다.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선 가격은 지금 시장의 해상운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배를 중고선이면 사서 바로 그렇죠.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고가는 시황이 아주 좋으면 신조가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쌌던 거 자동차처럼. 비슷한데 더 심해요. 어느 정도냐면 한 6,000 TEU 정도 되는 컨테이너 선박의 5년 중고선가가 신조 가격보다 2배. 그러면 중고배 사서 매매 차익 남기는 장사도 할 수 있겠네요. 그 시장이 엄청 발달이 되어 있어요. 거의 투기 자본 시장인데 그러면? 1년에 한 2,000척 이상이 사고팔고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배도 다 대출 나오지 않아요? 배는 되게 론이 나오죠. 네. 예.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쵸. 움직이는 실제로 건물. 법적으로도 부동산이에요. 네. 그러면 신조선가는 지금 어때요? 신조선가는 그냥 작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22% 정도 상승을 했고 올해도 계속 상승을 한 상태이고요. 아마 올해 한 150포인트 초반에서 시작해서 지금 160포인트대 정도 수준일 거고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요즘에 가파르게 오르진 않지만 올라가는 성과는 계속 오르고 그냥 스테이. 그러니까 중고선 가격이 떨어진다고 신조선 가격도 바로 떨어지는 그런 개념은 아니네요. 왜냐면 중고선 가격은 운임이 빠지니까 사자마자 그 운임으로 배를 굴릴 수 있기 때문에 중고선 가격이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해상 운임 반토막 난 상태인데 중고 가격 당연히 막 신조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심했던 건 조정을 받겠죠. 하지만 신조 가격 자체는 이 저희가 거래량이 조금 줄면
정말 부동산이랑 똑같은데 호가입니다. 거래가가 없을 땐 호가예요. 근데 조선업체들이 지금 수주잔고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굳이 호가를 낮춰서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올라간 가격 정도가 유지가 되는 상태이고 예. 중고는 실제로 저희가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운임 빠져서 나는 이제 이 가격에 안 사. 이렇게 이제 금방 호가가 바뀌니까 바로 빠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주가 어떤 거였죠? 일단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 중간지주 성격이 약간 섞여 있는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가 네. 현중그룹이고요.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있습니다. 5개가 있네요. 그럼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섹터가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리스크 요인이 만약에 없는 거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그룹 중에서 고르시는 게 나아요. 리스크 생각하면 리스크는 이제 두 가지인데 러시아로부터 물량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제일 안 받았습니다. 현중그룹이. 그리고 드릴십 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여전히 현금 흐름을 꼬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니까 물론 이제 더 이상 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되게 제한적이지만 이제 굳이 안 팔린 물량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안 들고 영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아예 없는 업체를 찾으려면 연말까지는 저희는 현대중공업 그룹주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이제 다만 내년부터는 이 대우 삼성이 이제는 매출이 좀 이익이 날 정도로까지 많이 늡니다. 모든 조선업체가 다 내년에 두 자릿수로 매출 성장률이 나올 거긴 한데 그래서 연말까지 만약에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플레이를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보신 다음에 다른 것까지 좀 볼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연말 연초 정도에는 대우 삼성까지 좀 확장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좀 다른 기업이죠? 만드는 사이즈가 달라요. 미포조선은 한 5만 톤 정도 되는 배를 만들고요. 작다. 저희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작아도 15만 톤, 크면 막 30만 톤, 40만 톤 이 정도의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되게 지금 애매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쵸, 중간 지금 지주사가 됐잖아요. 네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 못하면서 넘어가면서 이게 됐는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투자할 때 지주사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조선사로 봐야 돼요? 현재는 현대사모중공업이에요. 한국조선해양은 아직까지 그 현대사모중공업을 있으니까. 들고 있고 그게 네. 연결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현대사모중공업의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냐 안 좋아지느냐가 한국조선해양의 연결 실적을 좌우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업 상황 대비해서 너무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저희는 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좀 뭔가 하는 것들이 없을까요? 뭐. 지난번 실적 발표를 할 때 사업지주회사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현대중공업 그룹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영업 중에 하나는 저희가 친환경 선박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급 이런 거를 책임지면 언제나 갖다 팔 상대가 있는 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키워서 연결로 잡히는 사업 회사들의 실적 말고도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키우겠다라고 회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이. 아우. 네. 네. 뭐 상상하다 보면은 뭐 연결이 되는 것들이 많네요. 그렇게 보면은 조선주도 네. 약간 베스킨라빈스 느낌이 좀 나네요. 네? 골라 먹는 재미? 기업마다 느낌이 서로 달라요. 서로. 아까 말한 대로 미포도 다르고 네. 삼성이랑 현대 또 다른 거고 대우도 또 다르고 서로 각자 좀 특색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